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단도박 생활에 상담하는 남자입니다. 우리는 단도박 과정에서 수시로 도박 충동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도박 충동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도박 충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적이 있었나요? 도박 생각이나 도박 충동이 올라오면 그것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에 급급하진 않으셨나요? 방금 제가 드린 몇 가지 질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단도박 초기에는 도박 충동의 자극이 세기 때문에 도박 충동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대처 전략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도박 충동을 다루다가 자칫 잠재해놨던 도박 충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뒤로 도박을 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도박 초기에는 아주 사소한 것도 도박 충동을 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 다른 도박 중독자가 도박으로 인해 많은 돈을 잃고 매우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도박 충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도박 초기에는 이 도박 중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방식보다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을 하면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다루는 방식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에는 장점도 많지만 분명히 한계점도 있습니다. 도박 충동은 내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내 몸에 있는 도박 충동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계속해서 외부에 있는 어떤 것들을 하는 방식으로 다루다 보면,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단도박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도박 충동이 발생했을 때 그때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이 도박 충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몸에서 일어나는 도박 충동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다뤄야 되는지, 이런 방식을 배울 수가 없게 됩니다. 즉, 도박 충동이 있을 때 계속해서 어떤 외부의 것들을 하는 것으로 이 도박 충동을 대처하다 보면 나의 내면에 힘을 기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이런 한계를 안고 단도박을 해가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1년 이내에 재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통 단도박을 시작해서 1년 정도면 도박 빚도 많이 있고 가족들의 관심도 높고 환경도 잘 관리되어 있고 도박을 했던 어떤 죄책감이나 후회감 같은 것도 크기 때문에 1년 정도는 단도박을 잘 유지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아지다 보면 어김없이 도박 충동이 올라옵니다. 이때는 단도박 초기에 세팅했던 그 세팅이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 안에서 일어나는 도박 충동에 대해서 나의 내면에서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힘이 없거나 또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도박 충동에 대해서 운동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힘들었던 생각을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닌 도박 충동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방식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안전하게 단도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박 충동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 도박 충동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습부터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태이고 어떠한 모습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무언가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겠죠. 아마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면 굉장히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도박 충동은 자기 모습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 모습을 보려고 하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도박 충동이 모습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모습인지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많은 도박 중독자분들께서 도박 충동이 일어날 때 보통 도박 생각이 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도박 생각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도박 생각이 날 때 드는 느낌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과 감정이 있습니다. 도박 생각이 날 때 함께 느껴지는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이 느껴질 때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가 났을 때 우리는 화났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때 어떤 뜨거운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몸으로는 뭔가 답답하고 막혀있는 혹은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 충동도 이와 같이 생각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마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몸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온다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박 생각이 날 때 이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드는 느낌, 감정과 내 몸의 감각에 주의를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에 주의를 뒀던 것이 내 주의가 내 몸과 마음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가 도박 충동이 들 때 생각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이것들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질문에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답을 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의 도박 충동은 나의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가입니다. 가슴 쪽일 수도 있고 배 쪽일 수도 있고 머리 쪽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나의 도박 충동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가 보는 것입니다. 정말 클 수도 있고 또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크기들을 관찰해 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도박 충동의 모양을 보는 것입니다. 둥글둥글한지 네모난지 혹은 모양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도박 충동의 색깔을 보는 것입니다. 색깔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그게 무슨 색깔인지 여러분들이 함께 봐봤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 이 도박 충동의 무게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무거운지 가벼운지 내가 견디면 한지 견딜 수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이 나의 도박 충동에 온도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느껴보는 것입니다. 뜨거운지 미지근한지 차가운지 내가 손을 대볼 수 있을 정도인지 아닌지 이런 온도를 체크해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 도박 충동으로 다가가서 도박 충동의 겉표면을 만져보는 것입니다. 얘가 찌르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또 표면은 매끌매끌한지 혹은 거칠거칠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이 도박 충동이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모양이 그대로 있는지 혹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아니면 얘가 처음에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도박 충동을 잘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문을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한두 개부터 시작하셔도 좋고요. 그러면서 점차 늘려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도박 충동이 일어날 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도박 충동을 바라본다면 도박 충동의 모습이 굉장히 선명하게 그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동의 모습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도박 충동의 모양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 또 주의할 점은 하나의 질문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시간을 가진 채로 주의 깊게 그 도박 충동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질문에 충분히 관찰하고 대답해 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도 또 충분히 관찰하고 대답해 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효과가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마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요. 작업을 마친 다음 여러분께서 도박 문제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때 옛날의 기억들을 떠올려 보시고요. 또 그 후로 지금까지 단도박을 하면서 변화된 것, 내가 좋아진 것, 그러면서 나에게 희망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을 꼭 떠올려 주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마음의 어떤 안정을 찾을 수 있는데요. 자칫 이런 작업을 하다가 도박 충동이 강력하게 와서 다시 도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도박 충동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방법은 좀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혼자 하시기보다는 상담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이 단도박 초기에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면의 힘이 약하고 환경 같은 것들도 아직
우리가 그렇게 막아놓고 적응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칫 도박 충동이 올라오면 도박을 하러 갈 가능성도 크고 굉장히 그 자체만으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도박이 어느 정도 진행된 그분들께 이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 작업을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도박 충동의 어떤 그 실체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고 도박 충동을 직접적으로 다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도박 충동을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단도박 과정은 더욱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포함해서 4번에 걸쳐서 도박 충동을 직접적으로 다뤄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4개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도박 충동을 직접적으로 다뤄가는 내용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